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점심만 먹으면 영락없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온다면 주방 한켠에 있는 이 두 가지 재료에 부디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영 개운치 않고 찌뿌둥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혈당을 재보면 늘 정상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뭔가 불편하고 이상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어르신 4분 중 1분이 지금 이 상태를 겪고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셨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에 놓여 계신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눈에 띄는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까요.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도 겉으로는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바로 그런 상태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25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당뇨 관리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으셨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고 소변도 평소와 다름없이 보셨으며 그저 멀쩡하게 지내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 수치가 130을 넘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당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몸무게는 자꾸만 늘어만 갔습니다. 특히 배만 볼록하게 나와서 바지 허리둘레가 2년마다 한 치수씩 커졌다고 한숨을 쉬셨죠. 밤에는 화장실을 2~3번씩 가게 되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편함도 호소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이 가장 속상해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약을 매일 챙겨 먹는데도 왜 자꾸만 몸이 나빠지는 것 같냐는 거였습니다. 배는 계속 나오고 혈압은 올라가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고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려야 한다고만 하니 어르신 생각엔 이러다 평생 약만 먹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6개월 전 제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혈당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너무 피곤해하셨고 배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잘 권하지 않던 특별한 검사를 하나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저 또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어르신의 몸속에서는 다른,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딱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3개월 만에 어르신의 몸이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김 어르신께 어떤 검사를 권했으며 그 검사에서 과연 무엇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어르신께서 실천하신 그 2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부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제가 김 어르신께 대체 무슨 검사를 권했던 걸까요? 그 검사에서 무엇이 밝혀졌기에 제가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어느 날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혈당은 약 먹으면 100 정도로 잘 나오는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날이 하루도 없고 점심만 먹으면 쓰러질 것처럼 졸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혈당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죠. 어르신, 혹시 공복 인슐린 검사는 해보셨어요?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그게 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하는 혈당 검사는 피 속의 당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공복 인슐린 검사는 말이죠. 이 당을 우리 몸속 세포로 보내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인슐린이 적당히 나와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그건 이미 어르신의 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어르신의 공복 혈당은 95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복 인슐린 수치가 무려 15나 나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는 5에서 10 정도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HOMA-IR, HOMA-IR 이라는 수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을 곱한 후 400으로 나누면 나오는데 어르신의 수치는 3.5가 나왔습니다. 정상은 1.4 이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심지어 2.9만 넘어도 이미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르신은 그 수치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어르신께 보여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혈당은 겉으로 정상이라고 나와도 어르신의 몸속에서는 이미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뭐냐고요? 제가 어르신께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댁에 현관문이 있잖아요. 인슐린을 그 현관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고 현관문을 우리 몸의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문을 딱 열면 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열쇠가 현관문을 잘 열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문이 녹슬거나 열쇠 구멍이 막혀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합니다. 문이 잘 안 열리니까 열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2배, 3배 더 많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년씩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르신께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췌장은 완전히 과로 중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야 할 사람한테 하루 20시간씩 일을 시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상태가 몇 년 더 지속되면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고 그게 바로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르신 배에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단순히 살만 찐 게 아니에요. 그 내장 지방 안에서는 몸에 해로운 나쁜 물질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죠. 바로 그 물질들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또 배에다가 지방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게다가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이게 완전히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한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망가져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뭘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게 되는 거죠. 어르신도 혹시 그러시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합병증은 물론이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정말 무서운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르신의 상태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레몬과 계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아침 함께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제대로 만들어서 드셔야 해요. 잘못 만들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김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만성 피로를 겪는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김 어르신께 왜 하필 레몬하고 계피를 권해 드렸을까요? 단순히 민간요법으로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레몬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레몬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펙틴이라는 건데 이게 특히 레몬 껍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우리 위장에서 젤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고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펙틴이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치솟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막 쏟아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을 덜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성분은 헤스페리딘입니다. 이것 또한 레몬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헤스페리딘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쇠와 문 비유 기억하시죠? 문이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던 상태를 이 헤스페리딘이 그 문을 다시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연산이에요. 레몬의 시큼한 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죠. 이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물론 레몬을 먹는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과정을 돕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레몬즙만 짜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성분인 펙틴하고 헤스페리딘이 레몬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과육만 드시면 정작 중요한 성분들을 다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레몬 껍질까지 꼭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껍질을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농약 걱정되시잖아요.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씻으시거나 아예 유기농 레몬을 쓰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도 중요해요.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끓는 물은 비타민C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거든요. 미지근한 물, 대략 40도 정도의 물에 넣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그럼 레몬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계피를 꼭 더하셔야 합니다. 계피가 들어가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인슐린과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40일 동안 계피 가루를 하루에 1g씩 먹였더니 혈당이 무려 18%에서 2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성지방도 23%에서 30%까지 줄었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계피가 좋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레몬하고 계피를 왜 함께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레몬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피는 인슐린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었을 때 비로소 강력한 시너지가 발휘되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양의 빵을 먹었을 때 레몬즙을 함께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이 30% 더 낮았고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35분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피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는 거죠. 어르신이 눈을 반짝이시면서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저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레몬물에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준비하는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김 어르신께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 레몬 껍질을 꼭 쓰셔야 하니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약 문제 때문이에요. 어떻게 씻느냐면요.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물에 풀어서 레몬을 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손으로 거들 문질러 씻은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레몬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레몬을 이제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한 3mm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얇으면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고 너무 두꺼우면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레몬 한 개를 썰면 보통 5에서 6조각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2~3조각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물을 준비하시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끓는 물은 레몬 속 비타민C를 다 파괴해버려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약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200ml 정도, 컵 하나 분량이 적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레몬 물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에 계피를 더해야 합니다. 계피 스틱을 쓰셔도 좋고 계피 가루를 쓰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계피 가루가 훨씬 편하시겠죠? 계피 가루로 하신다면 티스푼으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즉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정량을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계피 가루를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레몬의 좋은 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야 하거든요. 5분이 지나면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레몬 조각은 건져내셔도 되고 그대로 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언제 마시면 제일 좋아요? 아침에 마실까요? 저녁에 마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2번 드시는 겁니다.
공복에 마시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레몬이 강한 산성이라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세요. 밥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신맛 때문에 꿀을 넣고 싶으시죠? 하지만 꿀이나 설탕은 단순당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레몬하고 계피로 혈당을 잡으려고 하는데 꿀을 넣으면 그 효과가 모조리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어르신이 맛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시고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금방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이 맛이 개운하고 상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딱 일주일만 참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계피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6g 이상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루 1g에서 2g 정도만 드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세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어르신이 그럼 이것만 마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이 레몬 계피 물만 마신다고 해서 당뇨가 낫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나가셔야 해요.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만 꼭 지키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밤에 꼭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레몬 계피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배에 지방이 쌓이잖아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특히 배에 나온 살을 줄이셔야 합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시고 밀가루 음식과 단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씀을 듣고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응원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딱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놀랍도록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 후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레몬을 사서 깨끗이 씻고 계피 가루를 준비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단,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시고 하루 6g 이상 계피를 넣지 마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실 거라면 댓글에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3개월 후에 김 어르신께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확연히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셨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가벼워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지금은 눈 뜨면 벌떡 일어납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예전처럼 졸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밤에 화장실을 한 번밖에 안 가요. 예전에는 2~3번씩 깨서 힘들었는데 말이죠.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95에서 85로 떨어져 있었고
공복 인슐린 수치도 15에서 9로 내려갔습니다. 호마 IR 수치를 다시 계산해보니 2.0으로 비록 아직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배둘레도 3cm가 줄었고 체중도 2.5kg이나 빠지셨더라고요.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제가 레몬계피 물만 마신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30분씩 산책도 했고요. 밤 10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레몬계피 물은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마신다고 해서 당뇨가 낫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레몬계피 물을 마시면서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도 현명하게 관리하고 적당한 운동도 함께하는 등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91만에 8kg 감량, 당화혈색소 1.4%포인트 감소 같은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레몬계피 물만의 효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효과가 나오려면 정말 엄청나게 철저한 식단 관리와 매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과장된 광고에 속지 마세요. 김 어르신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레몬계피 물은 기본이고 매일 산책하시고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마무리하고 밤에는 꼭 7시간 이상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놀라운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실 때 공복 인슐린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고 호마 IR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레몬과 계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레몬의 펙틴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늦춰주고 계피의 폴리페놀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줍니다. 단,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서 드셔야 해요.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우려서 드세요. 그리고 절대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세 번째, 레몬계피 물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것은 건강한 습관을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식단 조절과 운동, 이 3가지가 함께 따라와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 어르신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당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1가지씩만 작은 변화를 주어보세요. 오늘은 레몬계피 물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30분 산책을 추가하시고 모레는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이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위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레몬계피 물 한 잔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